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오늘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몇 번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하방 경직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죠. 사실 시장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사실 대응은 쉽지가 않죠. 어제까지 코스닥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또 화들짝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죠. 상당히 위쪽 같은 경우도 무겁지만은 그 하방이 아래쪽이 대단히 강함을 이번에도 확인을 시켜줬는데 현재 우리 장세는 분명히 유동성 장세죠. 우리가 지금 4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다시피 그렇고 1, 4분기도 예상도 그렇고 실적이라든지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쉽지 않은 국면이라 봐야 되겠지만은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은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하방 경직성 같은 경우가 공고히 되고 있는데 좀 더 강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이벤트가 좀 있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 또 이견도 있었지만은 벤 베ernanke 의장 같은 경우가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그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미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 투자 심리를 잡아주는 큰 역할을 했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대부분 강하게 바닥에서 돌고 있죠, 지금. 그게 여러 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 2008년, 2007년 이후에 2008년, 2009년에 이어졌던 글로벌 위기가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 원인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바닥을 치고 해결이 되고 있더라. 어제도 1월 미결 주택 판매를 보면은 거의 뭐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주택 지표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 면에서는 대단히 큰 점수를 줘야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택 경기와 같은 어떤 경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돌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경기 부양책을 멈춰버리는 답이 없죠. 바닥을 찍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아마 이 점이 앞으로 모두 고점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방 같은 경우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우리 국내 수급 펀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2000포인트 위에서 제가 대규모로 계속 환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날 보니까 바로 그 환매 규모가 싹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물론 2000포인트 위에서 어떤 환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래 같은 경우는 하방은 대단히 단단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소 시장에 상대적 우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하방 경직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순환매는 아마 활발히 돌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모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외국인 전반적인 시장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쏠리고 있는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뭐 대부분 업종을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한 8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화끈하진 않지만은 상당히 든든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오늘 철강통신 정도 살짝 매도 나옵니다만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 전기전자, 금융, 화학, 운수 장비 등등에서 고르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매수 종목 특히나 이제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계속 좋죠. 최근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낙폭이 컸었는데 연이틀 정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도 큰 특징이 아닌가. 일단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발맞춰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관의 매매 동향,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하루인데 어떻습니까? 치수가 아무래도 뛰다 보니까 연기금은 보통 밑에서 받쳐주죠. 해서 연기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환매 자체가 약간은 대규모에서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좀 안정감을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건설 정도 살짝 매도 나옵니다만은 역시 큰 의미는 없고 대부분 업종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뭐 전기, 가스 등등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SK하이닉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최근에 계속 언급됐던 종목이죠. 삼성테크인 잡히고 있고 한국전력 계속 뭐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 또 뭐 현대그린푸드 같은 종목이 들어오는데 일단 큰 좀 위기 국면은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수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자들 이제 중소형주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코스피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많이들 또 갈팡질팡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큰 전략 자체는 전혀 안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거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전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 같은 경우 좀 짧게 치고 나오자 해서 분할 대형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형주 박스권 분할 대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대로 보셔야 되겠고요. 중소형주 개별적 중기 관심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흑묘백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등수평이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등수평이 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도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움직입니다. 순서가 틀릴 뿐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어느 곳에 가서든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코스닥 뛴다고 해서 막판에 또 따라 붙는다든지 또 그래서 뛰니까 또 옮겨 갈아타는 이건 몇 번 옮겨 타버리면은 그냥 아무 답이 없죠. 해서 어느 시장이든 좋으니까 그쪽에서 수익만 내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굳이 거래소다 뭐 코스닥이다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다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쪽 우위를 계속 점치고 있지만은 어느 시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장에 가서 수익만 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